서울의 60%가 임대주택이 된다면 서울에 사는 가구 중 절반 넘는 56%가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으로 팍팍한 현실이죠. 오늘 저는 이런 서울의 주거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1가구당 1주택의 집값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되 서울 전체 주택의 60%를 공공 운영을 주축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채우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집이 더 이상 투기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로 바뀌는 도시를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진짜로 실현된다면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오늘 2026년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총 주택수는 약 315만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6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려면 무려 189만 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한 25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임대주택을 7.5배나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목표를 채우려면 아파트만 113만 호, 빌라 같은 비아파트가 76만 호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임대 운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싱가포르 공공주택 모델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0%가 정부가 지은 아파트에 삽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서울은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처음부터 땅의 90%를 쥐고 시작했습니다. 땅은 국가가 갖고 국민에게 99년 동안 살 수 있는 대여권만 판 거죠. 반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땅도 아파트도 대부분 민간 개인 소유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12억으로만 잡아도 국가가 이걸 사들이려면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신축을 계속 짓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결국 기존 민간 아파트를 국가가 엄청나게 사들여야 하는데 이게 예산으로나 사유재산권 측면으로나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대안이 있습니다. 서울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 중에서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의 임대 위탁을 맡기게 하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면 임대주택 물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2026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약 80만 호에서 83만 호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집을 활용한다는 이 흥미로운 제안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사는 집 딱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의 운영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의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내 집을 국가에 그냥 넘기라고 하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의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 재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 대신 공공기관이 그 집을 도맡아서
도배나 장판 같은 수리 보수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관리하는 임대 운영까지 전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맡긴 다주택자에게는 국가가 매달 꼬박꼬박 위탁에 따른 월 배상금, 즉 일종의 확정 임대료를 보장해 지급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와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공실 걱정도 없이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일종의 연금형 부동산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다주택자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강력한 유인책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보통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거나 집을 팔 때 어마어마한 양도소득 중과세를 물어야 하죠. 하지만 이 제도에 참여해서 본인 거주용 이외의 주택을 국가에 전부 위탁한다면 정부는 그 다주택자의 실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와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 줍니다. 보유세도 대폭 줄어들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아도 순식간에 수십만 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서로가 윈윈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2026년 서울시 데이터로 돌려봤더니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비거주 주택 물량이 무려 약 80만 호에서 83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유권은 민간에 두고 사용권만 공공이 가져가는 이 영리한 분리 전략이 서울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확보된 80만 호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더니 그 중에 아파트는 고작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인 70만 호가 전부 빌라,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조를 보면 대부분 똘똘한 서울 아파트 한 채에 살면서 임대 수익을 내려고 빌라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책을 쓰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두 채 중 한 채가 국가 위탁 임대로 바뀌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엄청나게 확보되겠지만 정작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임대 아파트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26만 호에 방금 말씀드린 다주택자 위탁 물량 80만 호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총 106만 호라는 든든한 임대주택 주머니가 생깁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 전체 주택의 33.4%, 즉 서울 주택 3채 중 한 채가 나라가 관리하는 안전한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주거시장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실제적인 임대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니까 최근 난리였던 전세 사기는 거의 100% 완벽하게 근절됩니다. 임대료도 나라가 통제하니까 미친 듯이 치솟는 주거비도 뚝 떨어지겠죠. 또한 이러한 영향은 아파트 값을 조절하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전체 주택의 60% 임대화를 달성하려면
이 33.4%를 채우고도 여전히 83만 호가 더 부족합니다. 다주택자 집을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주택자의 집을 사들이거나 나라가 땅을 찾아서 아파트를 새로 더 많이 지어야만 60%라는 최종 고지를 갈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로만 계산한 단편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의 33%를 넘어서고 국가의 운영권을 맡긴 집주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진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세금 걱정 없고 관리도 다 해주는데 내가 사는 집도 국가에 위탁해 버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마저 국가의 임대로 맡겨달라, 매달 안정적인 배상금을 받고 본인 또한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지어질 민간 건설사들의 아파트 역시 분양 중심이 아닌 민간 임대 아파트 건축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보장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죠. 결국 국가가 억지로 집을 사들이거나 쥐어짜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과 민간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제도가 대세로 안착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투기 수요가 사라져 거품이 빠질 것이고 전세와 월세 가격 역시 공공의 통제 안에서 완벽하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집이 더 이상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서울의 주거 해결 제안은 단순한 가설을 넘어 서울에 걷잡을 수 없는 집값과 전세 사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이종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